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주요 증시 지역별로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소폭의 하락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한 모멘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춘절 그리고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난 5일에 중국 국무원이 소득분배 개혁안을 승인한 것이 최근 주목될 만한 이슈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2010년 말 대비해서 2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향은 첫째 소득층을 위한 소득 분배 제도를 보완하는 건데 공평한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저소득층의 급여를 인상하고 반면에 국유기업의 경영진들에 대한 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분배를 조절하는 체제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건데요. 사회 보장과 민생 개선을 위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농산물 가격 보호 제도를 보완을 하고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 보조금 제도를 보완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개혁안은 중국 정부가 10년 동안 준비해온 내용이고요. 의견을 발표했다는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새 정부의 내수 확대 의지도 점차 구체적인 정책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국의 물가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인민은행이 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1월 수치는 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난해 1월에 춘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1월 중순 이후에는 농산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됐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 중반에서 다시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1월 춘절 연휴로 인해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1월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지금 12월 초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1, 2개월 동안 가장 큰 변수가 춘절 연휴 소비나 전인대 이벤트가 될 텐데요. 전인대 이전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투자증권 조선주였습니다.